진짜 화제의 드라마죠. JTBC 부부의 세계를 다룰 건데요. 지금 20%를 넘긴 굉장히 진짜로 시청률 굉장히 잘 나오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민감한 이슈들을 좀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1화는 되게 잘 만들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너무 행복한 그 가족의 모습, 따뜻하고 막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기 그쵸. 그래서 이제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난 내 생에 완벽. 완벽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소위 정상 가족이라고 생각한 화기애애한 모습이라는 것이 되게 허구적이라는 걸 또 맞아요. 까발리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족 사진 있잖아요. 부부가 남편 둘이 서 있고 이제 있고 가운데 안에 아이가 있고 그 구도가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이 꼭 이제 이성간인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야라고 믿는 어떤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저는 그 가족 사진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하다고 믿는 거죠. 예. 주인공 지선우의 남편 이태호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선우의 시어머니죠. 네. 이 시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폭로하니까는 이태호의 어머니가 이태호를 옹호하면서 하는 대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태호 어머니가 그냥 되게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냥 단순히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한국적인 어떤 상황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씁쓸한 게 많이 들어왔던 멘트예요. 너무 저 딱 한국 패치. 아, 그쵸. 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국 드라마에서 되게 자주 네. 보던 그것들을 여기다 이식을 하면서도 이게 왜 문제인지를 또 좀 되게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회차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책임을 돌린다는 면에서 되게 기만적이라는 걸 전제하고서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는 어떤 그 가정의 구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깨지면 안 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한 게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나 불의를 감수하더라도 이걸 지키는 게 맞아 라는 믿음이 공고한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하는 것을 얼마나 내면화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아마 이분은 선우를 적반하장으로 원망하는 것과 별개로 진심으로 네가 이 결혼을 깨고 이혼하면은 너도 불행해질 거야라고 믿고 있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태호의 어머니 입으로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일을 이렇게 다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태호의 아버지랑 이태호죠. 네. 근데 그 사람들 싹 빠져 있어요. 사실은 지선우도 이 그 이데올로기에서 아주 자유롭지는 못해요. 결국에는 아들 보험금에 손댔다는 것을 폭발을 한 거잖아요. 자신에게 가해졌던 수많은 모욕들을 참다가 아들의 문제에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에 있어서는 또 역시 모정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아들 얘기해서 더 이렇게 더 폭발을 했는가. 사실 우리 시청자들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선우에게 이제 불륜 사실을 들킨 이태호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스스로를 정당화하는가. 네.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랑에 사랑에 빠진 게 빠진 이게 죄는 아니죠. 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설명숙한테. 그러니까 음. 저는 그게 진짜 너무 가짜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욕정 아닌가요? 이제 아마 그쵸? 예, 한 80%의 욕정과 그러니까 지 좋은 것만 지 좋은 맞아요. 것만 사랑인 거잖아요.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사랑에는 신이라는 부분이 퍼센티지가 있어야 그럼요.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본인 말대로 난 지선우도 사랑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지선우에 대한 부부관계로서의 신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지가 먼저 고백을 한 다음에 내가 해서 뭐 이혼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다시 갈게 아니면은 정말 용서해 달라거나 최악의 순간이 될 때까지 그냥 해서 우유부단하게 있었던 것 뿐이잖아요. 내 감정에 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걸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통적인 개념의 사랑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조금 별개이긴 한데 지선우에 대한 폭력신이 있었거든요. 지선우에게 양심을 품은 남성이 지선우를 구타하는 장면이 그 상황과 그 연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연출자의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공포를 전달하기 위한 연출이었을 거라고는 우선은 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과하죠. 너무 과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봤다면 정말 트라우마가 맞아요. 다 확 올라올 만한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예, 그 맞죠. 가해자 네, 시점에서 네. 쭉 들어오는 들어올 때까지는 옛날 샘 레이미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쑥 오는 것까지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어떤 연출적인 기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그 폭행 같은 장면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드라마적 그런 긴박함과 긴장감을 표현한 것과는 좀 다르게 가해자의 시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폭력적인 것들이 노출되고 했을 때 이게 좀 무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정말 이 가해자의 시점으로 들어갔어야 했나. 서사물에서 폭력을 재현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폭력을 재현하는 것이 이 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한 것인가? 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이것이 꼭 필요한 수준의 묘사인가인 그렇죠. 건데 네. 1번의 의도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있었으나, 예. 네. 근데 2번에 있어서 드라마적 재현이라는 게 실제 어떤 부분을 갖고 와서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장면이 또 실제 세계에서 재현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항상 가져야 돼요. 폭력을 묘사할 때는 특히나. 맞아요.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것들은 전체가 욕심이고 잘못된 과욕이 아닐까 네.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우선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원작 드라마가 시즌 2에서부터는 좀 재미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스카이캐슬이 정말 훌륭한 드라마였다가 한 후반 한 4화부터 완전히 똥망 드라마가 됐었거든요. 마지막 1화는 안 본 걸로 정말 이게 드라마죠. 정말 그리고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 드라마가 뭐 좋은 원작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감한 이슈들을 꽤 적나라하게 드러낸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제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괜찮은 엔딩을 만들어낸다면 한국 드라마에 좀 남을 만한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결말을 다 보고 나의 멘탈이 아, 얼마나 부서질 것인가 지켜보고 정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